대리운전 영업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네, 대리운전을 나에게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걸 마케팅 하셔야 되고, 아니면 양떼기로 노출을 많이 시키는 방법, 이런 게 있겠죠. 자,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현재 나의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 현재의 태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짧게 오늘 15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아이고, 같은 팀 선생님과 일하기 싫어요. 아이고, 네. 아유, 교통사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같은 팀 선생님하고 일하기 싫으시면 이거, 이거 참. 자, 하늘이 왜 나에게 이런 선생님을 갖다 주고 시련을 주시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김민정. 현재 매출이 거의 없다. 나의 사업이 대박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적금을 넣고 있는 중이다. 아이고, 우리 김민정 상님. 네, 좋습니다. 자, 매출이 거의 없는 이유는 당연히 그 매출을 올리는 시간에 뭔가 딴 걸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딴 걸 하고 있는 게, 그냥 놀면서 시간을 때우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딴 것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중에 쭉 치고 나갈 어떤 기반을 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과연 나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좀 더 멋지게 나의 앞날을 확신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아유, 아픔이 더 중요해요. 아우, 계속 목 아프고 물리치료하러 다니면은 막 목 아프고 막 여기 목뼈 뭐 이거 아프다 그러고 막 아우. 네. 자, 메시지 하나 드리고, 자, 현재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자, 계속 이어서 나가보자면, 이게 이제 오늘 준비한 이 교재 파일이 지금 그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서 오늘 정해진 시간 동안에 몇 개가 이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두 개. 지금까지 2장 봤잖아요. 지금 이제 요 3번 장, 4번 장,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좀 시간이 뭐 좀 빡빡하고 그러면은, 요거, 월요일날, 구정이구나. 구정 세고 나면 다음 주 목요일이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날에 이제 이어서 가는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 대한 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짬보님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에 대한 일의 정의가 뭘까요? 대리를 그냥 운전해주는 거, 이거 말고,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선 뭐를 해야 할 것인가 를 말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대리운전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 하는 게 있겠죠. 뭐 식당에 가서 내가 직접 뭐 이걸 명함을 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식당 주인들이랑 어떤 협의를 보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게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번호 이걸 뭐 광고를 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단골 위주로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왜 나한테 일반적인 대리운전 다 그냥 아무 때나 1588 누르면 되는데, 혹은 카카오 대리 누르면 되는데 나에게 와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지가 아니면은 결국 요즘 뭐 플랫폼들이 너무 워낙 발달되어 있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다 n분의 1로 서로 경쟁하는 분들끼리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이게 채팅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안 내린다 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고 경제적 성공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저의 역할이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게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문화에서 배출된 많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유명한 어떤 스타 같은 분들, 뭐 이름만 대자면 12년 6월 학번 개통령 강형욱,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남자아이만 다니는 미술학원에 잘하다 미술 원장, 체인점이 전국에 40개 정도 있죠. 뭐 최민준 대표 등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이 영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국을 대표하는 영업인, 한영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커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기의 어떤 이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죠. 제가 웃자고 얘기했었던 게 이런 게, 제가 왕놀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왕국 뭐 이런 표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회장님 꿈이 뭐예요? 그때 내 만백성의 경제적 성공이다, 웃음이다, 미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넉넉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사명이고, 그거에 맞게끔 제 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지금 부동산을 중개한다 그럼 부동산 중개하고 마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나의 정말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한다, 컨설팅을 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연을 맺은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풍요로워지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물론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 있고 성장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버티고 넘어가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이 세상은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항상 노력하시면서 힘이 드는 시간들이 오면 꼭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엔딩 메시지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현재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꼭 내 마음 안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사에 정성을 다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환경 미화 원으로서 길 모퉁이를 쓸고 있더라도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벽돌 한 장을 쌓더라도 거룩한 위대한 성전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와 행복을 주는지를 명심하고 그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나를 믿고 전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거를 꼭 우리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늘 그 준비한 그 9장의 그 프린트 중에 이제 3장을 썼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나머지 6개 다음에 해야 되나? 혹시 하나만 더 뭐 했나 볼까요? 네, 자. 그 셀프 메시지에 관련된 요 부분인데, 한번 말 나온 김에, 틀어본 김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현재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하나 안 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힘든 것도, 혹은 뭔가 내가 막 빚에 쪼들리고 막 누가 막 독촉을 해요, 뭐 이런 것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 나를 키워주는 자양분이 되거든요. 힘들었던 나의 과거, 나의 삶, 이런 것들 다 내가 이겨내면 그만인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23살 때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16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핸드폰 LG U 플러스 아니죠? LG 텔레콤이었죠. 근데 SK도 지금 SK가 뭐로 돼 있죠? T 뭐잖아요, 이거. 근데 지금 SK 텔레콤일 때, KTF 있을 때, 그때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일을 하는데, 그때보다 조금 몇 년 지났었을 때구나. 10년은 좀 넘었어요. 한 14, 15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손승현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핸드폰이 끊겼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왜겠어요? 제가 몇 번 망해봤다고요? 망해본 게 13번. 13번 망해보면서, 뭐 크고 작게 망해본 거죠. 뭐 해봐야 뭐 이제 몇 천만 원 정도의 빚지고 많은 이런 형태. 뭐 몇 억대까지는 안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뭐 나이가 워낙 어리기도 했고, 뭐 그렇게 빚을 끌어 쓸 수도 없었으니까, 그때. 몇천 정도의 어떤 이런 파산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뭐지, 부도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근데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이제 그 주저앉아가지고 하던 일들 다 다시 처음부터 뭐 지원들 떠나고 회사 해체되고 다시 시작해야 될 그때쯤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일단 그때 핸드폰도 뭐 핸드폰 세를 못 내니까, 세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되고, 핸드폰 그 비용을 월 그 비용을 못 내니까, 요금을, 핸드폰이 끊긴 거예요. 근데 끊기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뭐 몇천만 원 지금 물어주게 생긴 상황에서 그 돈도 없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뗄 거리가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핸드폰에 보면 114는 누르면 114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한 거예요. 나 진짜 그때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 상담원이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보시오, 지금 이거 핸드폰이 끊겼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고객님 끊겼고요. 이게 지금 어쩌고 계좌번호 얼마고, 뭐, 그때 많이도 아니에요. 28만원? 참, 지금 생각하면, 그 28만원 없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참, 그 핸드폰 끊기고 그냥 그 비빌대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참,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저도 그랬고, 예전에 참 그런 적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희망을 갖고, 내가 지금 어차피 나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라면, 어차피 잘 될 텐데, 그럼 뭐예요? 잘 되기 전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100억짜리 어떤 그 정기 예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있으면 100억이 딱 그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만기가 돼서. 근데 그 대신 조건은 그 전까지 절대로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년 후에 100억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예금, 정기 예금 찾으면.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걸 내가 막 힘들다고 막 그럴까요? 뭐, 힘든 선택하는 분도 있잖아요. 막 자살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럴까요? 내가 10년 후에 100억이 확실하게 들어오면? 내가 힘들다고? 지금 막 마이너스 1억, 2억 막 3억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0년 후에 100억이 들어올 게 확실하면 내가 괴로울까요? 그러면 나 10년 후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고 뭐 지금은 이거는 내가 그냥 유흥을 즐기는 거야. 뭐 지금 뭐 인력 빚 있는 거야. 뭐 또 뭐 2, 3억 더 써.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미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10년 후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10년 후에 100억을 벌어낼 수 있을 만한 그거에 걸맞는 나의 사업 아이템과 미래의 전략 계획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이 실력을 키웠다면 현재 지금 힘들다고 해서 막 풀죽어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른 아닌 뭔 소리냐면 미래에 대한 나의 확신, 아까 말한 10년 후 100억이라 그랬는데 뭐 100억이 더 커도 좋고 뭐 작아도 좋아요. 10년보다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확정적으로 내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현재 보잘것없는 몇천 몇억 가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미래에 정말 크게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씩 갚아가면 되잖아요. 제가 그 어저께 그 분이에요. 이건가요? 어저께 저 그 컨설팅을 받으셨던 분인데, 네. 보면은 이분이 그 땅을 지금 이제 그 한 10억 원어치 정도 되는 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현재 벌이가 좀 시원찮고 부모님이 현찮으셔가지고 계속 땅을 담보로 대출을 끝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 70% 할 때 해갖고 지금 6억 정도 이제 대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자가 이제 어디서 빌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500 정도 나가고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 어떤 부모님 어떤 편찮으시니까 들어가는 돈들이 해가고 한 월 1000 정도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와 저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저희 서류에 써놨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걸 가지고 힘들게 생각을 하시면서 안 좋은 생각, 옥상까지 올라가고 막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물론 힘든 거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팩트만 딱 보자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힘들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것은 생각이냐 팩트인가? 자, 팩트인지 생각인지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그냥 이자가 500만 원 나가는 게 다잖아요. 그냥 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걸 못 내요.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냥 경매 처분해가지고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자를 못 내고 버티면은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당장이라도 뭐가 나를 뺏어가는 게 아닐까? 어떻게 돼요? 당장 어떻게 뺏어가요? 그거를, 내 거를. 이자 안 냈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이런 푸시가 올 것이고, 몇 달 지나면 이제 거기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겠죠. 근데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나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최악의 경우 그거 뺏기는 건데 그거 뺏겨봐야 땅 뺏겨봐야 그냥 빚이랑 같이 퉁쳐버리면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뭐 조금 더 남는 게 있으면 그냥 갚으면 되는 거고 그때는 뭐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냥 쪼개기밖에 더 하겠어요? 돈 갚으라고 전화하면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법이 얼마나 좋아져가지고 독촉 전화도 무슨 뭐 일과 시간 이후에는 하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팩트냐 아니면 그 팩트로부터 기인한 나의 걱정, 우환 이런 것들이냐 따지면 실상 힘든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왜? 그냥 나에게 닥쳐있는 이 현실이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안 해봤던 거니까. 겪어왔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걸로 힘들어한다 라고 하는 거. 잠깐만 이거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이제 제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핸드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거기 끊겼을 때 전화를 딱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 상담원 아가씨, 이게, 내가 이거 장사해가지고 사업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좀 힘들다. 솔직히 28만원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폰이 끊긴 건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돈을 벌어가지고 갚지 않겠냐.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돈 벌으라는 거냐. 이러면 갚지 말라는 소리랑 뭐가 다르냐. 이러면 되겠냐. 이거를 다시 살려달라. 그 이번 달 말까지 갚을게. 그러니까 좀 해달라. 얘기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